3,200이요? 주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대.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여보세요? 영화 시민더키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 이 김성자 씨에게 2016년 1월은요, 참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4년 전 추락 사고로 깨진 병원비만 수천만 원에 이 사고 관련 소송도 몇 년째 이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차에요, 수원지검이라는 데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시민 김성자입니다. 자, 지난 1월 개봉했던 영화 시민 덕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평범한 그냥 시민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탁 잡아냈다는 이 영화 내용인데 이거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실제 주인공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시작을 해보죠. 네, 이 실제 주인공이요, 40대 김성자 씨입니다. 남편이랑 세탁소 운영하고 공장에서 작게 부업하고 이런 평범한 인물이었는데 12년 전, 2012년 봄쯤에 공사 중인 그 옆 건물 난간으로 떨어지면서 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입원 치료만 1년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받고 있었고요. 건물주랑 한 2015년까지도 법정 다툼을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화재 피해까지 입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보름 앞둔 2016년 1월에요. 수원지검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요, 그 수원지검에서 연락을 딱 받았더니 지금 이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재판 관련 사항을 다 알고 있더랍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인적 사항까지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재판을 해결하는데 건물을 압류해야 되니까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하. 이 정도 되니까 이분도 김성자 씨도 너무 좀 돈이 쪼들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을 어렵사리 보냈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수원지검에서 엉뚱한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 어떡하냐라고 또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또 급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초동의 국민은행 지점에 이제 대출 담당자를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돈을 대출받아서라도 지금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 국민은행 지점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 전화로 자기 신분증, 출입증 이런 것까지 다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김성자 씨는 동네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또 1,600만 원, 그러니까 합계 3,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자, 수원지검. 이 진짜 이 약방의 감초란 말이죠. 수원지검. 국민은행. 네. 아, 글쎄요, 당연히 이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피해자는 수원지검에 연락해서 그러면 처음에 잘못 입금한 1,600만 원을 돌려보내라라고 하니까 지금 전산에 오류가 나서 피일차일 미루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서초동 국민은행에 직접 이제 이분이 가서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저렇게 보여주니까 바로 은행에 있는 직원이 아이고 또 이놈이네라고 했다는 거죠. 아이고. 가슴이 툭 내려앉아가지고 그제서야 내가 당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비틀대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뒤에 오는 차가 저 차 음주운전했어요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당시에 바지에 실례를 할 정도까지 이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아줌마 그거 중국에서 건 전화니까 그거 못 잡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주일간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을 갖다가 엄청 책망합니다. 수면제 술에 의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였는데 아들이 뭔가 낌새를 알아채고 엄마 제발 죽지 말라라고 우는 순간에 본인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드님이 엄마를 살렸네요. 네, 그런데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인데 김 씨라고 방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김 씨가요, 사실 저도 직접 얘기를 들어봤지만 좀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뭐라도 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 연락받았던 그 번호 있잖아요. 예. 거기에 밤낮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네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귀신 돼서라도 너네 잡을 거다 욕을 하고 또 안 받으면 다른 전화번호로 욕을 하고 끈질기게 또 욕설 메일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김성자 씨 목소리로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메일에다가 계속 욕을 했어요. 이때 입에 못 담으려고 그러. 본인에도 풀리라고. 막 썩어 죽을 놈, 죽어서도 용서 안 해. 막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메일로 하고 그랬다가
포기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 살려달라고. 왜 나냐 이랬더니 이렇게 욕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막 돈을 빨리 보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 이제 피싱범들 걸리면 욕하면 되겠네요. 질릴 정도로.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되게 엄청난 반전인데 상대가 쫄았어, 네, 지금. 갑자기 저 전화를 받던 쪽에 내가 돕고 싶다. 나도 협박당하고 있고 총책은 지금 술 마시러 나간 틈을 타서 내가 지금 겨우 전화하는 거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너 또 무슨 사기 치려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육두 문자를 날렸더니 본인이 본부장이라는 지금 저 사파 속의 인물이 총책의 실명, 나이, 또 설을 앞두고 한국으로 이제 총책 귀국할 예정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상에. 이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경찰. 경찰로 갔죠. 네. 경찰에서 그런데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예? 뭐 그게 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경찰이 안 도와주면 나 혼자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 제보자인 조직원을 통해서 이들의 중국 근거지 사진, 주소, 총책 사진, 가족관계, 피해자 명단, 한국 은신처 주소까지 모두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전화를 받았던 그 제보자, 그러니까 최초로 전화를 했던 그 사기쳤던 사람, 그걸 설득해서 잡힐 범행 진술서까지 받아냅니다. 세상에. 진짜 영화처럼 다 했어요, 혼자서. 자, 그럼 이제 경찰의 역할이 남은 거잖아요. 자, 이 김성자 씨 얘기 더 들어보시죠. 그 거짓말에 전화하지 마세요 이랬더라고.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가. 여권 찍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또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6월 8일 10시 25분 비행기다 보고 알려줬더니 항공사 몰라 못 잡아요. 아줌마 그건 항공사 알아야 돼요. 또 아시아나항공이라 그랬더니 5편 몰라 못 잡는다. 경찰이. 와, 이거 거의 진짜 또 먹여가지고 입에다 입만 벌리면 먹는 건데. 저분이 그 경찰에 입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권 인적 사항을 갖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항공편 물어봐라. 그리고 항공사하고 좌석을 알아달라. 중국 주소를 알아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경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적인 게 이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기 전에 한국에서 중국 그 동포 지인을 도와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김 씨가 은인 같으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 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항공편을 갖다가 전부 다 알아봐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전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전화 요금이 약 한 7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 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찰의 역할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그래서 결국 이 총책의 그 은신처를 알아가지고 이분이 또 잠복까지 했대요. 아이고. 그랬는데 귀국날이 돼도 총책이 나타나지 않는데 며칠 뒤에 바로 총책이 국내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김성자 씨가 다 긁어 모으니 정보 덕에 총책을 잡았으면 무슨 보상이라도 당국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 놀랍게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김 씨 정보 덕분에 잡은 건데 경찰이 그 공정을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총책을 잡았으니까 그 총책이 피해를 입힌 자기한테 가져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돌려가 달라고 하니까 그건 범죄 수익금이니까 국가가 압류한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아이고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더니 포상금을 한 100만 원 정도 주겠다. 지금 3,200만 원을 피해를 입었는데. 100만 원이요? 예, 김성자 씨가 하도 답답해서 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총책을 찾아갔대요. 그때 총책이 그 사람이 한단 말이 당신이 멍청해서 당한 건데 나 경제사범이라 몇 년 안 살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또 화가 나서 이들은 이제 또 법원을 상대로 이제 투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탄원서를 냈더니 이 총책이라는 자가 그럼 1,000만 원 주겠다라고 또 제의를 했대요. 1,000만 원 좀 택도 없지만 경찰이 주겠다는 돈보다는 많은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이것도 안 받으신다 그랬대요. 왜? 혹시라도 내가 이 탄원서를 낸 걸 회수하는 바람에 이 좀 형량이 줄어들까 봐 나 그걸 못 받는다 해서 돈을 못 받으면 합의를 안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참 너무 화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성자 씨가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이 도둑 잡으라고 있는 거지 시민의 공을 가로채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델검에서 이 영화 잘 봤다면서 김성자 씨를 포상금 대상자로 추천하겠다는 연락을 했답니다.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이것도 보이스피싱 하냐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고 실제였다네요. 아무튼 권익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결정이 된다니까 부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